아, 이걸 꺼야 되는구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왜 그렇죠?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아, 들리네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6번째 라이브 방송이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좋은 글 올려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차시에는 첫 번째 발관리의 놀라운 효과 5가지, 두 번째는 발관리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꼭 듣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관리 주의사항 10가지, 세 번째는 발관리 시행 후 나타나는 증상들, 그 외에 실습으로는 우리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 반사구를 자극하면 효과가 있는 15가지를 집에서 누구나 쉽게, 지금 배우신 분들은 아마 잘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15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배웠지만 그래도 책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관리의 그 놀라운 효과는요, 첫 번째 보면 그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신경을 강화시킨다. 1번 신경을 강화시킨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인체에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체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순환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혈액은 우리 몸 안에 10만 킬로나 되는 동맥과 정맥을 하루 1,000번 이상을 순회하면서 산소와 영양을 세포에 공급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한다. 순환하는 양은 하루 10만 리터나 된다. 순환 작용에 의해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과 침전물은 자연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것은요, 우리 기본 반사구 했었죠. 용천, 신장, 부신, 수뇨관, 방광, 요도 순으로. 그래 처음과 끝을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배출, 기분, 내 몸 안에 독소를 빼주는 효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두 번째 아주 크죠. 세 번째는 호르몬을 왕성하게 해준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육을 시켜주는 성장 호르몬. 두 번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갑산성 호르몬. 세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이거는 좀 많이 알죠, 도와주는 부신 호르몬.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 호르몬. 성 호르몬, 이 5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발관리는 호르몬 샘을 지배하는 뇌와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는 신경에 자극을 주어 내분비를 왕성하게 해준다. 예, 호르몬을 5가지 호르몬이 어디에 부족하면 우리 질병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해요. 통증이 감소한다. 몰핀보다 10배나 강력한 엔돌핀을 만들어낸다. 마사지를 하다 보면 대뇌가 엔돌핀을 더욱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통증이 줄어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발관리에서 제일 많이 듣고요.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글을 보고 통증이 줄어든다. 5번째는 말기 질병에 도움을 준다.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변이나 배설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근육 경련이나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말기 질병이라 하면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 질병도 있지만 암이죠. 암은
양쪽 어디 사방팔방이 다 혈액순환이 막힌 게 암이에요. 우리 몸이 아주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몸에 어디가 통증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만 잘 되면 우리 잠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고, 우리 소변이나 대변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배출될 때 우리 그 건강해지고 그러죠. 여섯 번째, 피부 미용에 좋다. 피부의 온도를 높여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고 긴장을 완화시킨다. 일곱 번째, 각탕요법은 집에서 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열을 내리거나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는 건강법이다. 우리 족욕은요, 누구나 다 하면 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으니까 매일 저는 이 족욕이 입에 달아 있어요. 족욕은 누구나 다 하면 그 발바닥에 땅구멍이 이게 확장이 되면서 발바닥에 끈적거리는 축축한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바닥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아주 신기하고 몸이 개운하고 몸이 따뜻하고 소변이 잘 나가고 하는, 머리만 아파도 족욕만 해도 훨씬 머리 아픈 게 줄어들죠. 모든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족욕은 누구나 다 필수로 해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족욕을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막 이렇게 많은 강요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족욕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좋아요 라고 하지만 족욕을 안 해보시고 이 발관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좋은가? 예. 알기만 하면 뭐예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론적인 거는 족욕을 하면 우리 몸을 전체로 회복시켜주는,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꼭 족욕을 오늘 배우는 날은 꼭 족욕을 하시고, 지금 발을 내놓고 내가 발에 따뜻한지 차가운지 내가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 발은 누가 바라봐 주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해봤고요. 발 관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특강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이 발 관리 주의사항에다가 우리 발 관리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뭐 누구나 당뇨 환자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그 발 관리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알지만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재미있는데요. 우리 발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발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임신을 한 3개월 미만의 임산부예요. 임산부는 그 아기가 이렇게 아기가 그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자극을 주면 근데 저는 지금 20년 동안 하면서 발 관리에 뭐 임산부가 유산되는 적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자극은 세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임산부가 가장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있죠. 한 종류가 또 있어요. 누굴까요? 대부분 이거 배우는 사람들도 거의 또 잊어버리고 계시는데요. 누구냐 하면은 수술을 한 중환자는 그 수술을 한 부분이 다시 또 벌어지거나 수술을 한 곳에 수술을 한 곳에 혈액순환을 너무 잘 시켜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수술을 한 곳에 다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을 한 중환자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에 보면 또 제가 그 7시 수업을 하는 그 평생교육원에 7시 수업을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매일 있어요. 금산도 있고 뭐 옥천도 있고 뭐 이렇게 건양대학교도 이렇게 저녁 7시면 그 평생교육원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가면, 식사를 하고 가면 그냥 얼마나 불편한지, 그 소화가 안 되는 거를 이 밥을 먹고 가면, 바로 밥을 먹으면 위로 그 피가 다 몰려가서 이렇게 주물러 주는 역할을 해주러 다 위로 몰려갑니다. 그러는데 이 머리를 쓰니까 이로 피를 잡아 올리니까
밥이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더부룩하고 불편한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래 자극은 조금 세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밥알이 도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그 꺽꺽거리고 올라오고 아주 불편한 거를 느끼는데 예, 우리 식후 1시간 이내에는 자극하지 말 것 했는데 요즘에 뭐 한 30분이면 괜찮아요. 20분이나 30분 정도면 우리가 식사하고 바로 운동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똑같아요. 우리 발 자극은 운동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극을 30분 했더니 30분 운동을 한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은 이내에는 1시간 이내에는 하지 말 것. 두 번째, 자극 시 전용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할 것 했는데 전용 풋크림. 예, 그냥 집에 있는 제가 옛날에 그 다문화 가족을 가르칠 때 보니까 이 화장품으로 발에다가 바르니까 화장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미끄럽지도 않고요. 그 화장품을 바르니까 그 비싼 화장품을 바르면 그 발에는 화장품을 바르면 안 돼요. 내가 발에 내 혓바닥이랑 똑같거든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발바닥에는 전용 풋크림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전용 풋크림은 살균 효과도 있고 각질 제거 효과도 있고 발에 영양을 주는 크림이기 때문에 꼭 전용 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시작과 끝에 배설기관의 반사구를 자극할 것. 예, 기본 반사구, 기초 반사구를 우리 용천, 신장, 부신, 순효관, 이렇게 방광, 요도를 해서 요거를 했죠. 예, 이거는 처음이자 끝에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작과 끝에 배설기관의 반사구를 자극할 것. 다음에는 발바닥에서 무릎에 10cm까지. 우리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몸 전체가 발 무릎에 위에 10cm까지가 몸 전체가 연결된 곳인데요. 10cm까지가 허용되어 있어요. 그 10cm 이상을 넘어가면 성행위다, 성희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10cm까지, 무릎에 10cm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꼭 그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뼈의 부분은 너무 세게 자극하지 말 것. 뼈 척추 부분이 여기죠. 여기 발 안쪽 부분. 발 안쪽 부분요. 발 안쪽 부분, 발 엄지발가락 요 안쪽 부분이 척추 라인이었었어요. 경추, 흉추, 요추, 여기에 선골, 레미골 이 안쪽 부분이 척추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의 기초죠. 여기 부분은 지압봉으로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시원하고요. 이 지압봉으로 긁으면 뼈에 상처를 줄 수 있다 해서 손으로 이렇게 그 뼈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뼈를 갖다가 긁어주면 안 돼요. 여기를 긁으면 상당히 딱딱한 부분이라서 여기 경추 쪽에는 내 목 뒷목이 좀 뻣뻣하다라는 그런 신호예요. 임신 중이나 생리 중에는 자극하지 말 것. 또 수술 후에는 상처가 완치된 후에 자극할 것. 예, 나오죠. 그 다음 중병 환자는 자극 시간을 첫 해 5분 정도로 하고 2, 3회 정도 살펴본 후 부작용이 없으면 조금씩 늘릴 것. 예, 중병 환자는 이 발을 만지면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상당히 아파요. 암 환자일수록 더 아파요. 환자가 아닐수록 발을 만질 때 와 시원하다, 안 아프다, 너무 시원해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발을 자극했을 때 너무 아프다, 그만큼 아픈 것만큼의 통증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환자는 그 시간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뭐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안 되겠죠. 그 자극이 끝나면 200cc에서 500cc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실 것 했어요. 근데 차가운 물은 안 좋죠. 우리 체온의 온도랑 비슷한 미지근한 물, 그거를 200cc나 500cc까지가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렇게 그 흡수를 해서 2시간 내로 그 물을 이렇게 쫙 걸러서 내보내주는. 물은 안 나가면 안 돼요. 2시간 이내로 나가야 돼요. 소변으로 나가든
뭐 그렇게 내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보내 줄 때 우리 몸의 독소를 다 같이 빼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적당히 물은 드셔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물을 따뜻한 물을 꼭 마실 것. 물을 마신다고 했는데요. 갈증이 나요. 발을 만지고 나면. 그러니까 그때 따뜻한 물을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하고 꼭 물을 마시고 물을 빼고 주무셔야 돼요. 저녁에 하시는 분은 그래서 발 관리는 저녁에가 아니고요. 저녁 시간대가 제일 좋아요. 잠자기 전에보다 저녁 시간대 하고 이렇게 소변도 다 빼고 이러고 주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시고 나면 아주 이제 편안한 잠으로 잘 수 있는 이렇게 주의사항을 해봤어요. 발 관리를 하고 났는데 지금 배우시면서 나는 뭐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물으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나 이거를 했더니 발이 더 부었어요. 나 이거를 했더니 뭐야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이거를 했더니 잠을 잘 자요. 이거를 했는데 소변 양이 많아졌어요. 세게 소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이거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만큼 효과가 있고 재밌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못 느꼈다라고 하고 속으로 느꼈어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아직 모르셨는데 첫째 발목이 부은 사람도 많았어요. 이거를 여기 있는 부기가 독소가 이 발목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발은 반듯하면 이게 잘 나가게 구조되어 있지만 발이 틀어졌거나 부어 있거나 이러면 이 발목에서 여기에 그 독소를 빼서 나가다가 정체돼서 발목이 그냥 복숭아뼈 있는 데가 두둑한다든지 요 복숭아뼈 있는 데가 여기가 부어 있다든지 뒤꿈치가 부어 있다든지 뒤꿈치 통증이 있다든지 뒤꿈치 염증이 있는 족저 건막염이 있다든지 이것들은요 요 발에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발목이 부어 있으면 임파 쪽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파 쪽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상반신 임파는 이 겨드랑이 쪽이랑 연결돼 있죠. 유방 이쪽에 연결돼 있어요. 이쪽에를 겨드랑이만 이렇게 때려줘도요. 임파 쪽에 순환이 잘 되는 거를 느껴요. 여기 이렇게 때려주면 여기가 임파구 하수도예요. 쓰레기통이거든요. 양쪽 그 겨드랑이들을 이렇게 잡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지방 덩어리가 주먹만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요. 살이 좀 찌신 분들은 이 겨드랑이에 이렇게 주먹만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벌써 균형이 안 맞거나 쓰레기통에 가득 차서 그러는 거니까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때려줘 보세요. 냄새도 안 나고요. 그 땀 냄새 나고 그 냄새 나는 안 좋은 냄새 나는 사람들도 요 겨드랑이 임파 쪽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임파 순환이 좋지 않는 사람 발목이 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발목에 분 거를 따라서 올려주면 돼요. 오늘 이 발등반 사고에서 다리까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발목이 붓는다. 두 번째 발이 정맥이 선명히 나타난다. 발 위에 보면 발등에 이렇게 막 발등에 힘줄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안 좋은 건가 대부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정맥이 나타나는 거는 이 발에 있던 노폐물과 독소를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발을 만져주니까 혈관 확장이 되면서 여기 있던 쓰레기들을 노폐물들을 데리고 나가느라고 혈관이 따뜻해졌으니까 혈관이 확장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맥이 선명히 나타난다 해서 이거는 좋은 현상의 일시로 나타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살 대고 벌써 발을 만져주면 올라가려고 정맥이 선명히 나타난다. 그거는 혈액순환이 활발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발이 열이 난다. 발이 오히려 막 차가웠던 발이 열이 난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죠.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발에 너무 뜨겁다. 뜨거워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뜨겁다 이런 사람들 열이 난다 이거는 그 우리 그 백혈구하고 적혈구하고 그 병원균과 백혈구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라서 요럴 때 싸우다가
나가는데 일시적으로 발이 따뜻하면서 그런 증상을 느낀 적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병원균과 백혈구와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임파선 자극 시 열이 나기도 하고 임파선 자극 시 그런 우리 백혈구하고 적혈구하고 수치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거 하고 나면요 입이 마르죠. 우리 발 관리하고 나면 입이 말라서 뭐예요? 그 입이 마르니까 아 이거 왜 입이 갑자기 이렇게 마를까? 물을 찾잖아요. 혈액순환이 활발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는 수면 시간이 증가한다. 수면 시간이 증가한다. 이런 거는 그 잠을 편안하게 잤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발 관리하고 그 잠을 참 맛있게 잤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땀의 양이 증가한다 또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용천 처음에 눌렀을 때 진땀이 나네? 네, 이런 소리들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진땀이 난다. 이런 것들은 노폐물이 움직여서 나가려고 그러는 징조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발에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나가려고 노폐물 배설이 되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무슨 증상이 있냐? 소변이 양이 증가한다. 소변을 시원하게 봤다. 뭐 또는 뭐 소변이 양이 아주 시원하게 많이 봤어요. 개운하게 봤어요. 예, 한 번만 해도 소변 양이 아주 소변을 시원하게 봤다. 소변 줄기가 세졌다. 뭐 또는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혈액순환이 배설 기관이 예, 기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이란 또 합니다. 그리고요. 또 대변에서도 대변도 그 대변이 뭐 누구는 뭐 태변까지도 뭐 어떻게 봤다라는 그런 소리도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장애 위와 장애 연동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 외에 사람에 따라서 뭐 차이도 있겠지만 뭐 우리 가스 방구를 낀다. 트림이 난다. 예, 트림이 난다. 뭐 이런 것들 손발이 따뜻해졌다. 아주 뭐 증상들이 많죠. 소변을 잘 봤다, 잠을 잘 잤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연치유적으로 우리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자연치유력 증강에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수도 뭐 주변에는 안 보셨죠. 뭐 저 매스컴으로 봤지만 우리 발 관리는 면역력을 저는 지금까지 이거 하면서 제가 잘 자신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건강하다 또는 뭐 아픈 데가 없다. 예, 저는 늙지 않는다. 발 관리 한 사람들은 잘 하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 왜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프면 어느 반사구를 눌러서 어디가 아픈지 자극을 주면 그 통증이 없어지면서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자연 치유력 증강, 자연 치유력 효과가 있다. 우리가 저절로 몸이 좋아지는 자연 치유력 효과는 누구나 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훨씬 효과가 좋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사항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그 외에 뭐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자연치유 과정에 있는 반응이며 질병이 있는 분의 신진대사 능력이 강화되어 체내에 배설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혹시라도 뭐 여기 메시지 올리기가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라도 12시 전에는 좋아요. 12시까지라도 항상 폰은 열려 있으니까 메시지로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그 서울에서 뭐 어디에 뭐 신문에 있는 걸 보고 뭐 이렇게 메시지 상담 전화가 조금 전에도 서울에서 상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 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지만요. 그분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기 발의 통증이 줄어들고 얼굴도 안 보고 했지만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신기하다고 우리도 이렇게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에
배워놓으면 다 써먹어요. 배운 거는 다 써먹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서부터 발을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두면 평생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늘 이 지압봉이 가방 속에 있습니다. 이 지압봉을 늘 들고 다니면서 응급한 사람,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 편두통이 있어서 인상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가 바로 한 방에 같이 웃으면서 얼굴을 밝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진짜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수업이 좀 참 전부 다 건강에 도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옥천에서 명소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어요. 다른 데 없는, 다른 곳에 없는, 다른 데서 부러워하는 옥천의 명소.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이 발 관리가 더 많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옥천이 더 건강한 옥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시청을 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요. 발을 만져주는 그 15가지를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밴드에 올렸는데 몸 안의 장기에 대응하는 발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발 반사요법은 우리 몸의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뭉친 노폐물을 순환과 배출시켜 맑은 혈액이 돌 수 있게 하여 발은 제2 심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인체 부위인 발 관리는 건강한 삶의 시작이자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해주는 자연치유 요법이다. 발이 대접을 받아야 평생이 건강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15가지를 이렇게 우리 생활하면서 필요한 15가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할 거예요. 하고 여기라고 쉽게 이제 오늘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건데요. 우리 머리가 무거워. 머리가 무겁고 띵해요. 그러면 머리가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머리가 무겁다 이래서 목덜미하고 뒤로 쓰러질 수도 있고 하죠. 우리가 편두통 있으면 옆으로 아이고 아파 이러죠. 두통 있으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두통 아파 이렇게 하죠. 네, 두통, 편두통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머리가 무겁고 띵할 때, 머리가 무겁고 띵하다라는 거는 머리 균형이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약간 어디로 균형이 틀어졌거나 오른쪽을 많이 썼거나 왼쪽을 많이 써도 머리가 띵하고 무거울 때 그때 좋은 우리가 효과가 즉시 효과가 있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통증이 머리에 띵하고 무겁다 두통이 있다 이거를 바로 두통을 없애주는 혈이 막힌 데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발에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다. 그죠? 네. 우리 제일 한가운데 여기를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크림을 바르고 누르면 덜 아파요. 여기 뇌하수체 반사구를 하나 둘 요것이 자꾸 이렇게 저도 밀려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거기를 이렇게 살살 처음에는 약하게 3초를 누르고 강하게 3초를 누르고 더 깊게 3초를 눌러서 빼주는 것이 9초 정도로 가면서 3번을 해주셔야지 효과가 있어요. 우리 발에서리 눌렀는데 머리까지 신호가 간다라는 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그냥 눌러주세요. 아프면 풀어주세요. 뇌하수체 반사구가 엔돌핀의 셈이에요. 몰핀의 10배나 더 좋은 엔돌핀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엔돌핀이 나올 때요 통증이 어디로 다 가고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제일 기분이 좋을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느낀 건데요. 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할 때가 우리 저 자식들한테 용돈 받을 때가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주 큰 고가로 받으시는 걸 보고 그 엔돌핀이 나올 때가
그 통증이 없어지고 젊어지고 우리가 통증이 없어지고 젊어지는데 엔돌핀이 나오는 셈이에요, 여기가. 기분이 머리에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지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요. 상당히 아파요. 그 아픈 곳을 이래 눌러줘서 아프지만 띄었다가 다시 또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덜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덜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주시고 요 딱딱한 부분을 풀어주시고 나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고 나면요. 여기가 빨갛게 돼 있을 거예요. 빨간 부분은 벌써 혈액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가운데 뇌하수체 반사구를 눌러주면 여기 뇌에서 지시를 해요. 기분 좋은데? 그래. 아프지만 띄었다가 다시 안 아플 때까지 눌러주세요. 여기 뇌하수체 반사구는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엄지발가락이 반듯하게 제대로 동그래야 되는데 찌그러졌거나 눌렸거나 아니면 옆으로 쓰러졌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한가운데 엔돌핀이 덜 나오죠. 그래서 그 발가락을 자꾸 만져서 예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머리가 아플 때 요 뇌하수체 반사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머리가 요 두통 여기를 아플 때 요 발톱 있는 끝에 부분 여기를 여기 뒤에 비봉으로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세워서 해도 되고요. 세워서 이렇게 굴려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굴려도 돼요. 옆으로 이렇게 굴려도 되고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이 안에서 아마 모래알같이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사그락사그락 뭐 모래알처럼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것이 노폐물의 찌꺼기예요. 요 발끝에가 많이 쌓이면 머리 기능이 나빠지는 거죠. 고기를 계속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세워서 이렇게 굴려도 돼요. 네, 굴려도. 네. 자, 여기도 기지만 발끝에는 다 전두동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다 열어줘야 돼요. 다 눌러서 빨갈 때까지, 열이 날 때까지, 혈액순환이 될 때까지. 자, 이 혈액순환이 되면 지금 빨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빨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만져주면. 이렇게, 근데 여기는 덜 아프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줘봐요.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주면 일로 피가 혈액순환이 되는 거를 느껴요. 여기는 더 빨리 오는데 여기는 좀 덜 빨리 오죠. 여기가 딱딱하고 좀 더 아파요. 여기도 이렇게 계속 문질러 주보세요. 여기 문지르니까 여기가 지금 빨개졌잖아요. 빨개졌다라는 건 지금은 눌러도 덜 아파요. 덜 아프고 시원한 감이 오죠. 혈액순환만 되면 시원해요. 네, 여기 다 이렇게 눌러줘. 머리가 띵할 때 뇌하수체하고 여기 전두동을 눌러서 머리가 띵한 게 없어질 때까지 눌러주세요. 여기만 해주세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것만 없애주면 될 거 아니야. 머리가 아프다라는 건 이쪽에 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여기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되셨어요? 그 다음 요즘에 한절기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재채기가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뭐 추운 사람들은 이 감기가 코 쪽으로 비염기가 있다든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코가 한쪽에 제가 막아볼게요. 킁킁킁킁 거리는 소리가 나죠. 예, 코가 왜 두 개냐면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콧구멍이 두 개랍니다. 그 코랑 연결되어 있는 비염 또는 축농증 또는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염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비염은 지금 여기 코 반사구를 해주는데요. 제일 저는 효과 많이 본 게 콧물이 줄줄 날 때 콧물이 줄줄 나는 반대편의 발가락을 눌러줘야 돼요. 반사구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 비염에 축농증에 알레르기에 여기가 통로예요. 우리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코 반사구 여기 쏙 들어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반사구는 다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쏙 들어가는 그 샘같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요, 손으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를 지금 10번이고 몇 번이고 한번 그냥 누르고 계세요. 자기가 오른발을 눌렀으면 왼쪽 코로 뻥 뚫리는 것이 즉시로 뚫려요. 즉시. 비염 이거 최고 빨리 효과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코 막힘이 없는 사람도 아 코가 시원하게, 네, 어떤 사람은 뭐 향기로운 냄새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향기로운 냄새까지도 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코가 향기롭고 기분이 좋은, 코가 뻥 뚫리면 머리까지 상쾌해지는 여기 비염 반사구는 그 아이들 학생들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비염 있으면 공부를 하기 싫어진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여기 비염 반사구인데, 그 학생들 방에 가면 환기를 잘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기 때문에 비염이 오는 수가 많고, 알레르기도 마찬가지. 우리 환기 그 안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 아이들이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도 많더라고요. 제가 요새 초미세먼지 그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내일도 서울 교육을 가는데, 그 미세먼지가 그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고 폐에 가서 붙으면 그 폐렴으로 가는 아주 굉장히 그 나쁜, 우리 집안에 먼지가 이런 것들이 내 코로 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기부터 돌리고 그 먼지가 쌓인 거를 얼른 그 닦아내는 그런 습관이, 아주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걸 배워보니까 우리가 이런 먼지가 쌓여 있는 곳은 늘 닦아줘야 되는구나 라고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 반사구는 누구나 다 코는 건강해도 해줘야 돼요. 코 반사구도 마찬가지로 요 코 반사구가 비염이 있을 때 축농증을 완화해주는 반사요법 했는데요. 우리 여기를 해주면서 요 갑산성 반사구도 해줘야 돼요. 부록으로 갑산성 반사구도 같이 이렇게 해주면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 네, 좋아요. 여기 비염 반사구 지금 본인이 해보세요. 자,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쏙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예, 비염 반사구. 아, 저는 이 비염 반사구 너무 좋아해요. 콧물이 딱 그쳐요. 예, 콧물이 그치고 또가 코가 뻥 뚫리고, 예, 이런 거를 많이 봤으니까 요거 내 코가 뻥 뚫릴 때까지 요거 해보세요. 저는 아주 이 비염 반사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식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에 좋은 발반사요법. 천식. 천식은요, 가장 좋은 건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천식은 잔기침, 목이 마름이거든요. 건조한 거예요. 그 족욕을 하고 나면 그 발을 촉촉하게 적셔주면 목부터 촉촉하게 젖혀지는 걸 보고 기침이 나고 이러는 것도 목을 간지러워서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은 목에 수건을 그 면수건이라도 목에다가 감아주면 훨씬 목 보호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족욕을 해주고 갑산성 반사구를 여기 해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해주시고요. 갑산성 반사구 배웠죠? 예. 요 갑산성 반사구를 해주시고 요 위에 암염증 반사구까지 해줘야 돼요. 요 위에 우리 전번 시간에 배웠죠? 열 날 때, 감기, 기침할 때 염증 반사구, 암 예방 반사구라고 해서 배웠죠? 요게 엄지발가락, 요 가운데 여기 부분, 예,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비염 여기 안에 갑산성 반사구에 흉부, 여기 흉부 임파선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네,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소화기를 강화해주는 발반사요법. 소화기는 우리 위장, 췌장, 십이지장 장 쪽이죠. 우리 소화기는 지금 식사를 하셨으면 그 위장으로 막 피가 다 몰려가갖고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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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럭. 예, 내가 잘게 부숴줄게. 예. 와, 그래요? 코가 뻥 뚫리죠? 예, 양미 선생님은 한번 배워서 이게 제 이야기가 좀 잘 들릴 거예요. 더 맛있게 들릴 거예요. 예, 한 번 했을 때는 그냥 그런데, 예, 잘 들린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코 반사구가 너무 좋아. 이거는 알레르기도 굉장히 특효예요. 알레르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알레르기가 또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알레르기 반사구도 굉장히 코 반사구는 좋아요. 갑산성하고 이 흉부 임파선 반사구는 예. 지금 소화기 있죠, 소화기. 소화기는 위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 위가 다 거의 다 뭐 우리 바쁜 생활 습관 때문에 식사들을 규칙적으로 못하고 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하수나 이렇게 위 식도로 다시 역류한대잖아요. 그 역류하는 거를 없애려면 밑으로 껑 내려가게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위 반사구는 여기 볼록 나온 부분에 쏙 들어간 부분, 거기가 위 반사구예요. 위 반사구만 그냥 눌러볼게요. 30번. 본인이 트림 나올 때까지 눌러보세요. 트림이 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꺽 하고 내려가는, 꾸르륵 하고 내려갈 때까지, 소리 날 때까지, 배가 꾸르륵 소리 나든지 위가요. 자, 위를 자극을 했더니 반응이 나오잖아요. 연락이 왔다고 야가 협조해줄게, 협력해줄게, 이게 삼시작용이라고 해서 반사구 자극을 하면 협력을 해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삼시작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위를 자극을 하면 위가 그래 알았어, 내가 연락을 받았으니까 협력을 해줄게, 협력을 해주니까 우리가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삼시작용이라고 그래서 위 기능이 어제도 제가 금산 종합자치대학에 하는데 전부 다 4명이 다 트림이 나왔어요. 우리 여기 하는데 트림 나올 때까지 제가 했죠. 예, 트림 나올 때까지 여기를 그냥 누르고 있어요. 쏙 눌러보세요. 거기가 딱딱한지 아픈지. 안 아프면 위 기능이 좋은 거고요. 여기가 좀 볼록하거나 뭐가 건드려지거나 뭐가 걸리거나 이러면 위에 그 독소나 노폐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위 기능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위 기능이 저하됐다. 그거를 여기를 자극을 주면 여기 청소를 해줘야 돼요. 우리 집안 먼지 청소도 해야 되지만 우리 위를 만지지 않아도 내가 위를 자극을 줬더니 신기하네, 트립이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은 뭐 빵구까지 끼는 뭐 가스까지 하는 배출하는 장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 위를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 트림이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속이 시원하다라는 그런 속이 좀 시원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염은 뭐예요? 위 벽이 헐었다는 거예요. 위에 염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염증은 꿀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꿀이 살균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꿀 마사지도 하지만 꿀을 꿀물을 좀 드시든지 뭐 꿀이 좋다고 하니까 꿀을 좀 드시면 위 염증에 좋다고 해요.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꿀이 좋다고 하니까 꿀을 좀 1년 내에 그냥 안 떨어지게 꿀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위염이라 그러면 뭐 속 쓰림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염증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자극을 해서 위가 움직여서 자극을 줘서 위 기능이 좋아지게 신기해요.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이 공부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만 하시지 말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좀 전달을 해주세요. 전달을 해서 전달을 했더니 전부 다 뭐 좋아하더라 하지, 그 전달해서 뭐 요구도 먹었다 소리는 안 하거든요. 요 위는 누구나 다 좀 자극을 한번 해보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완성 위염을 완화해주는 반사구. 난 변비 제가 참 좀 창피한 소리인데 식사가 규칙적이지 않아서 밥을 많이 먹지를 못해요. 제가 위가 작은지 매일 굶어 버릇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나면 어떨 때는 뭐 며칠도 굶기도 하고도 하는데요. 변비가 창자가 차야지 나오지. 변비가 어떻게 보면 수분이 부족해서 변비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 몸이 차서 설사를 하기도 하는 것도 변비예요. 그 변비를 개운하게, 우리 변비는 자, 여기 방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항문이에요. 아직 항문 안 배우신 것 같은데 요 방광 전번에 배웠죠? 여기에 요 옆에 이렇게 보면 항문이랑 해서 요 뒤로 이렇게 나가는 게 변비 치질이에요. 치질 안쪽으로, 발 안쪽으로.
그러니까 발 안쪽으로 이렇게 뼈를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만져주면 여기가 좀 딱딱하고 뭐가 예, 이렇게 길이 막힌 걸 느낄 거예요. 여기 부분 올라가는 여기 변비 치질 변비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꽉 차 있어요. 여기를 자극을 줘서 올려줘야 되는데요. 여기를 꽉 눌러줘도 좋고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여기 어깨를 여기를 이렇게 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때려주는 것도 변비에 그 제가 그 영생원인가 생활인들 그잘 드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걸 때려서 그 변비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걸 기억했다가 제가 가니까 얘기를 하는데 변비는 활동 부족이에요. 저같이 이제 많이 활동을 안 하고 머리만 쓰면 그 누구나 변비나 설사는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활동 부족이니까 운동을 꼭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운동이 필요하고요. 족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운동이 발을 이렇게 잘 예, 활동을 해주는 그렇게 걷기 운동을이라도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설사와 변비에 예, 설사는 뭐냐 하면 설사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고 많이 해요. 배가 아픈 거는 배가 차다라는 거예요. 배를 만져보면 변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만져보면 굉장히 차가워요. 그 배를 따뜻하게 핫팩이라도 좀 해주시던지 렌즈에 넣어서 따뜻하게 그 복부를 근데 누구는 그 된장팩을 했는데 효과를 많이 받더라고요. 복부 지방 지방도 좀 많이 없어지고 다이어트에 효과를 본 사람도 있는데 그 된장팩 또는 뭐 판물 뭐 이런 것들은 지방 분해에 그 좋다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사를 하는 사람은 어쨌든 차가운 물, 아이스크림 이런 거 찬 음식은 안 돼요. 찬 음식을 드시니까 설사하는 거예요. 꼭 찬 음식을 피하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설사는 우리 그 여기 직장 학문에서 여기가 우리 가운데 요 소장이라는데 소장 배웠죠? 요 소장 여기를 여기가 복부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로 갔다가 뜯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여기가 따뜻할 정도로 막 긁어주세요. 빨간할 정도로 긁어서 손으로 쓱쓱 밀으면 요 뒤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긁어서 예쁜 피부가 나올 때까지 살려주세요. 여기를 하면 배가 따뜻한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플 때라든지 설사할 때라든지 우리 소장의 영양 흡수가 안 돼서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배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영양 흡수나 이런 흡수가 안 돼서 설사를 하는 거니까 요 가운데 있는 데를 많이 긁어주시면 돼요. 소장. 방광염, 요실금, 방광염은 방광이에요. 방광. 여기 방광이 부어있는 사람은 방광에 염증, 방광암 뭐 이런 것들 여기 방광에 부어 있어서 우리가 물이 썩은 물을 놔두면 더 썩죠. 냄새 나죠. 이 방광은 소변이 여기에 잠시 저장했다가 바로 내보내 주는 거거든요. 이 소변에서 부어 있는 사람들은 허리도 아프죠. 요 방광을 여기를 꾹꾹꾹꾹 이렇게 옆으로 눌러도 되고요. 여기 누르면 아프니까 옆으로 눌러 주셔도 돼요. 긁어 주셔도 돼요. 거기 있는 데가 아플 거예요. 여기 부어 있는 사람은 아파요. 신기하죠. 방광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여기를 방광을 자극을 줘서 이 뒤로 내보내 줘야 돼요. 그 독소가 요도 소변을 타고 나가야 되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 방광을 많이 자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방광 안쪽으로 이렇게 방광 안에 안쪽으로 방광이나 요실금에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실금이라는 거는 그 방광에 이렇게 수축이 되고 또 열어주고 이게 좀 이제 현찮은 거예요. 샌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해주면 그 자극이 가면 훨씬 더 소변 보는 게 아마 우리 배우신 분들은 느끼지 않았어요? 소변을 시원하게 봤다. 많이 봤다. 예, 그 아주 소변을 시원하게 잘 봤다. 소변만 잘 보면 부기도 빠지고요. 소변을 잘 보면 몸도 가볍고 신장 기능이 좋아진다라는 현상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체의 피는 3개월에서 6개월이 넘어야 돼요. 6개월이 돼야 몸이 피가
전부 다 바뀐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돼야 효과가 있다. 그 방광을 눌러주시면 그 요실금이나 방광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발 관리하면서 방광염이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이거는 한두 번 해도 거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과정이라서 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요걸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내가 효과가 있을 때까지. 저는 배울 때 이 방광의 기능이 좋을 때까지 하여튼 뭐 눌러보고 물도 마셔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그 세심한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아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 어떻게 보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20년이나 됐나? 제가 여기에 미쳐 있으니까 20년 동안이나 했어도 지루한 적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좀 나와서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골신경통, 극심한 자골신경통. 우리 자골신경통은 여기에요. 여기 골반, 요 끝에. 여기죠? 요 배웠죠? 여기 끝에. 자골신경통이 안 좋은 사람은 여기 딱딱해져 있어요. 한쪽으로 더 딱딱해요. 요런 데가 더 딱딱해서 요 딱딱한 거 없애야 돼요. 자꾸 자극 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를 눌러보면 상당히 내가 피부 세포가 죽었나? 이 정도로 딱딱하고 어떤 사람은 갈라져 있기도 하고요. 여기 수분이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갈라져 있기도 하고 우리 발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이 여기래요. 제일 더러운 피가 여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 발을 반듯하게 안 쓰니까 옆으로 쓰러지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그 따라져 있는데 여기가 이래 되면 몸이 붓던가 제대로 피가 못 올라가니까 독소가 못 빠지니까 몸이 붓던지 무릎이 아프던지 무릎이 아프던지 자골신경통에 그림에 보시면 무릎의 통증, 부종, 자골신경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 반사구 도표에 보면 이 빨간 글씨들이 뭐예요? 빨간 글씨들은 그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11 어깨 10번에 보면 어깨와 목을 풀어주는 반사요법 했어요. 어깨와 목. 뒷목이에요. 뒷목이 뻣뻣한 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거의 있죠. 18세 이상들은 18세 미만도 많더라고요. 여기가 발이 틀어지니까 여기가 딱딱한 사람들은 다 뒷목이 뻣뻣해요. 경부라고 그러죠. 목 전체를 경부라고 하고 목 여기 뼈를 경추라고 배워요. 배웠죠. 이 경추. 아직 안 배우셨구나. 그러면 우리 요 경부 엄지발가락 여기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안에를 한번 넣어볼게요. 손으로 꽉 넣어볼게요. 거기 안에 뭐가 걸릴 거예요. 여기 요거를 없애줘야 돼요. 자꾸 따뜻한 손으로 누르고 자극해서 이 엄지발가락 여기에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뒷목들은 거의 다 여기가 딱딱해요. 여기를 계속 50번이고 100번이고 내 목이 시원해질 때까지 이 엄지발가락 여기를 이렇게 좀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여기 자극을 주세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뒷목이에요. 뒷목인데 요걸 요래 놓고 요걸로 이렇게 박박 긁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긁어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쫙쫙 밀으세요. 손으로 이렇게 쫙쫙 밀으세요. 잘 보이네. 이렇게 밀어주시면 뒷목에 뻣뻣할 때 뒷목에 통증이 있을 때 한쪽 팔이 저리고 한쪽 팔이 어깨 결림이 있고 손저림이 있는 사람은 뭔가 우리 균형이 여기 삐뚤어져서 그래요. 여기를 그 저린 쪽에 반대쪽으로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어깨와 목을 풀어주는 반사요법이에요. 어깨와 목입니다. 그 다음 반사구 들어갈게요. 눈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발 반사요법 했는데요. 눈. 우리가 가장 그 심장에서 멀리 있죠, 발이. 멀리 있는데 눈은 제일 멀리 있어요. 이 눈이
눈이 어떻게 보면 발과 제일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전번 시간에 배웠죠? 올빼미 발을 부러뜨려서 그 밤에 그 눈이 그냥 눈이 그 올빼미가 그냥 눈을 부릅뜨는데 밤에 되면 더 잘 보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올빼미를 발을 분질러 놓으니까 그냥 날지를 못하고 그 올빼미 다리가 부러지니까 홍채가 생기면서 못 날르는 걸 봤는데 그래 붙이면은 그냥 날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발의 고장은 눈부터 고쳐 눈이 고장 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를 이렇게 그냥 자극을 줄게요. 지금 여러분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 자극을 주면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극을 줄게요. 네, 이렇게. 요 꺾어지는 부분이 여기 보면 딱딱하신 분들은 눈이 아주 굉장히 안 좋죠. 눈에 레이저가 싹 나와요. 여기 이렇게 눈 반사구를 그래서 이게 그 눈에 있는 반사구는 눈이 1000냥이라면 발에 있는 반사구는 9000냥이라 할 정도로 9배나 효과가 있다. 그 눈이 시력이 고장난 사람은 분명히 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여기 그 두 번째, 세 번째 꺾어진 부분 여기를 계속 여기 잡고 있으세요. 긁어주세요. 요 딱딱한 부분을 없어지고 여기가 뜨끈뜨끈 할 때까지 해주세요. 내 눈이 밝아지는지 여기가 효과가 아까 코가 즉시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눈이 즉시 효과가 있는 데가 눈이에요. 어디든 즉시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잡아서 그런가 머리에서 지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눈을 했더니 눈이 신기하네 밝아졌네. 예,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내가 눈에 시력을 느껴야 돼요. 여기를 두 번째, 세 번째가 눈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그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눈이 아프거나 이러면 여기다가 침을 놓는 가장 빠른 침을 맞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왜 그러냐 하면 발에는 신경이 7200개나 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하고 연결되어 있는 3분의 1이 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이. 우리 몸이 아프면 신경이 아프다 뭐 그런 소리를 하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발에 연결되는 우리 조금만 사실은 가시만 이렇게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우리 발에는 티눈이 박혔던가 못이 박혔던가 이렇게 해도 안 써먹을 수도 없고 아파도 그냥 또 써먹고 모르니까 이렇게 부려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눈 반사구를 여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눈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눈 반사구의 효과를 봤다. 예.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발관리. 스트레스는요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 주변에 그 간경화나 간에 가스가 차고 간이 나빠지는 것도 모르고 계셔가지고 그 남자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배가 그냥 이렇게 애기 날딸같이 이렇게 있어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가스가 찼을까 무거워서 어떻게 다닐까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매일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그냥 막 긴장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그 간경화가 온 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 복수에 가스가 그렇게 찼는데 지금은 그런데도 병원에 입원을 했다 소리를 안 해서 그 제3자로 들었는데 아유 병원에 입원을 하실 정도로 안 좋았는가. 스트레스 우리 간은 사실은 지쳐 있을 때까지 못 느낀다는 거죠. 술 많이 드시는 분이나 우리 오늘 피곤하거나 간이 지쳐 있게 두면 안 돼요. 간은 우리가 화를 내도 간은 싫어하고 독한 걸 들어와도 간이 내가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미치겠다. 내가 어떻게 해독을 해줄까? 저는 그 옛날에 이제 음주를 좀 했는데요. 그때 막 이 간반석을 누르면서 술을 먹으면 술을 하나도 안 채요. 아주 저는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술 좀 채봤으면 좋겠다. 이 술을 채서 좀,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 간 반사구를 계속 자극을 주고, 간 반사구를 자극을 주고 술을 드시면 술도 안 채고요. 술도 빨리 깨는 그 간 반사구를 그 남편들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면 웃으면서 그래도 해보거든요. 그 간 반사구가 오른쪽 발에 있습니다. 왼쪽 발에는 신장 반사구고요. 여기죠. 예. 예. 네 번째 발가락 요 밑으로 내려와서 간 반사구가 있죠. 요 간 반사구를 눌러보면 아픈 사람은 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담낭에 담석이 있는 사람이 요즘에 10명 중에 5명이래요. 그러니까 돌이 뭐 옛날에는 돌 하나도 2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한 숟갈씩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안 먹고 그 칼로리 높은 것만 이렇게 드셔도 하여튼 돌이 생기고 나쁜 돌이 이 암이 되는 거니까 우리 돌이 생기지 않게 음식도 잘게 부숴서 드시고 우리 간 해독도 좀 해주는 운동을 해주고 여기를 자극을 해주고 예, 운동 간에 뭐 좋은 운동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 반사구를 자극을 해주면 해독을 시켜주는 간 반사구는 해독 작용에 좋습니다. 우리 요거 전에 무릎 통증에 빠졌네요. 무릎 통증은요, 무릎이 아픈 사람은 벌써 발 바깥쪽이에요. 여기가 지금 발 바깥쪽 복숭아뼈 있는 데를 보면 발 바깥쪽으로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실습을 하면 배우실 거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예,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대면으로 배우실 건데요. 이 무릎의 통증이 줄어든다라는 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허리 통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저는 허리 통증만 잡으려고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것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무릎 통증도 상당히 통증이거든요. 통증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릎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 무릎이 아픈 사람들 보면 이 발목 여기가 두드룩해요.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문지르르 하거든요. 여기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예, 발이 차가우면 이 독소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잘. 그러니까 여기 복숭아뼈 바로 밑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상당히 아파요. 무릎 아픈 사람들은 막 기절을 하게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여기를 이렇게 예, 이렇게 꽉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15개가 참 많네요. 감기로 열이 날 때 효과적인. 감기로 열 나면 뭐예요? 감기가 열이 나면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발이요? 엄청 차가워요. 그 열이 여기 뜨거운 열을 밑으로 내려야 돼요. 내리면 되는 거예요. 감기로 열이 날 때는 발을 따뜻하게 해서 족욕이 최고로 먼저 빨라요. 코가 뻥 뚫리고 감기로 열이 난다라는 건 염증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 감기약이라는 건 없어요. 감기는 열을 올려서 요 감기 바이러스를 내려주는,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 감기를 하면 막 열이 나는 데다가 막 추우니까 막 이불을 뒤덮어 쓰고 이러는데 족욕을 해주시는 분은 감기도 덜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감기로 열이 날 때는 염증이 나지 않게 기침이 나거나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이러면 족욕을 해주고 여기 흉부임파선 염증 반사구라고 그랬잖아요. 기침할 때도 여기를 꽉 눌러주면 그 목구멍에 기관지 확장이 돼서 그 목에 까칠까칠하게 뜨끔뜨끔했던 것이 싹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를 확장시켜주는 거야. 기관지 확장을 시켜주는 데가 염증을 없애주고 내보내주는 데가 엄지발가락 요 사이 쏙 들어간 부분이요. 쏙 들어간 부분을 올려주셔야 돼요. 내리면 안 돼요. 올려주셔서 이렇게 예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15번째 복부 비만에 실질적으로 좀 게을러서 그렇지 제가 얘기해서 어떤 여기 보건소장님은 그 뱃살을 다 뺐어요. 실질적으로 요 갑산성 반사구가 항진이 있던가 저하가 있으면 이 복부 쪽으로 지방이 쌓이거나 예, 기능이 나빠지죠. 예, 여기에 보면 그 갑산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두들두들하게 못이 박혔거나 티눈이 박혔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를 자극을 줘서 그 티눈이나 이런 것들을 튀어나오게 자꾸 만져주면 거기가 부드러워져서 이 세포가 피부가 살아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복부 비만에 우리 여기 갑산성 반사구를 요 목 있는 데를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서 잘 내려가고 좋은 산소를 마시고 예,
좋은 나쁜 탄소를 내뿜어주는 요 갑산성 반사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15가지가 들어갔는데 좀 많아서 헷갈리나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발을 만져줄 때 행복해요. 또 다른 거 계속 한 10가지씩을 이론은 거의 끝났어요. 이론 공부는 끝났으니까 이제 반사구로 계속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까 합니다.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듣고 이래야 저에게는 힘이 나니까 좀 제발 잘 듣고 집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꼭 오늘 복습을 해보시고 가족끼리 이 밴드 프로그램을 들으시고 가족끼리 서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시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격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밴드를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가장 좋은 거는 조격이라고 합니다. 조격 2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해보시면 훨씬 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조격을 꼭 하고 주무시는데 걷기를 한 20분을 하고 조격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오늘 좀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1시간 20분 동안 1시간 20분 동안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우리 반사구를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까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이 있으신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돼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 다음에 만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저녁에 편한 밤 되세요. 마치겠습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